지난달 김정은이 이적하면 새로 만들었다는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해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남쪽에선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된 무기 수준 정도입니다. 제가 북에서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교도에 나가니 저희 고사포는 1942년에 제작돼 6.25 전쟁 때 쓰던 무기였습니다. 수동으로 열심히 포신을 돌려도 비행기 속도 못 따라가는 이런 반세기 전의 공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남쪽에 와보니 역시나 그건 정말 실전에선 한 방도 쏘기 전에 전멸을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마 평양도로 주변 유충지마다 그런 낡은 고사포를 잔뜩 깔아놓은 것은 평양 상공 방어를 위해서라기보단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평양 진격을 막기 위한 것 같습니다. 교도되니까 낡은 포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역들의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방사포를 갑자기 마구 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방사포 부대는 북한에서 제일 전투력이 강한 부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포탄 위력이 너무 보잘것없어 몇몇 포탄은 한국군 진지에 떨어져도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는 탱크처럼 철갑을 두른 포인데 이건 방사포탄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만들었다고 자랑해도 한국군의 전력 발전 속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쏘았다고 자랑하던 8월 중순에 남쪽에선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때문이 아니고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500억 달러 정도를 국방비로 씁니다. 2017년만 해도 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1년 만에 한 해 평균 100억 달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숱한 무기를 사오거나 개발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북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 F-35 스텔스기를 도입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공군은 2021년 즉 2년 뒤까지 최신 스텔스기 40대를 사오는 이미 8대를 들여왔습니다. 올해만 10대 넘게 들어옵니다. 대당 가격이 2억 6천만 달러쯤 하는 이 비싼 스텔스기는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도 미국의 스텔스기를 담지 못하니 북한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 비행기에 제일 민감한 것은 김정은이 자는 숙소 상공에 은밀히 들어가 폭격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인공위성으로 김정은의 동선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몰래 들어가 제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신문 등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이번에 갑자기 결정난 것이 아니라 5년 전 국방계획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방계획에는 앞으로 5년 안에는 스텔스 무인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아니고 그냥 비행기만 띄우고 땅에서 조종합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인데 이미 중동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는 중동에서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테러범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무인기는 한 번 뜯으면 27시간이나 하늘에 소리 없이 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떠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면 레이더로 탐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평양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이런 무인기를 하루 종일 때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인기가 떠있는 동안 조종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씩 교대하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정보를 받습니다. 요즘은 이런 무인기로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이고 소지품까지 다 파악합니다. 공격할 필요가 있으면 지상에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국은 중동 테러 단체의 주요 지휘관들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한국도 5년 뒤면 이런 스텔스 무인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면 김정은은 훨씬 더 불안할 겁니다. 아마 이것도 앞으로 엄청 비난하면서 중단하라고 할 것이지만 이게 세계의 군사 발전 추이인데 김정은 이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하겠습니까? 아마 10년 뒤쯤이면 북한은 전쟁할 엄두도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꺼내놓으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발사하려는 순간에 먼저 미사일로 제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경항공모함도 도입합니다. 항모라면 당연히 비행기가 실려야겠죠. 한국이 도입하는 경항공모함에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리게 됩니다. 이런 항공모함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있지만 있어야 해서 가지는 것이지 북한과 전쟁하려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쓰기야 하겠지만 이것까지 쓰면 북한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국방계획에는 최대 탐지거리가 800km 이상 되는 단두탄 조기 경보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요격 미사일 구매 비용을 엄청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미사일 사봐야 거의 다 요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국방계획을 보면 이외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총 병력이 현재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고 이 중 육군이 38만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 북한과 어떻게 싸울까 궁금하실 텐데 시간이 없어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겠네요. 한국군 전투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추석이 끝나서 이것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선하였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라, 미래전장 지배할 2가지 기술. 1990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한 스텔스 항공기 F-117은 이라크의 대공방어망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며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을 만큼 효과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재 5세대 전투기라 불리는 F-22는 F-11, F-16 4세대 전투기와의 모의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미래 전장에서의 스텔스 기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적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텔스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며 적군의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아군을 보호함으로써 선제 공격 및 생존을 가능케 한다. 스텔스 기술은 음향 전자파 적외선 광학 등의 신호를 회피 또는 감소시키는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항공기 엔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차폐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 감소 항공기와 주변 대기의 온도 차이를 통해 발생되는 적외선 감소 임무 환경에 따라 항공기 외부를 주변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도전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전자파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로부터 방사된 전자파를 통제하는 기술이다. 레이더에서 방사된 전자파는 항공기 표면과 충돌로 반사되며 레이더는 반사된 전자파를 수신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하고 형상화한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의 신호 세개는 전자파를 반사하는 표적의 면적을 의미하는 레이더 단면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RCS는 항공기의 크기, 모양, 재질, 방위각, 고도가 파장 등에 의해 그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스텔스 형상 설계, 전파 흡수, 도리어 전파 흡수 구조 등과 같은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선 스텔스 형상 적용의 예로 1983년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된 스텔스 항공기 F-117 나이트 호크를 살펴보면 항공기의 외형이 매우 강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방사된 전자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켜 레이더가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 설계에 있어 공력 성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텔스와 공력을 함께 고려해 비행체를 설계해야 하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을 통한 스텔스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단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파 흡수 도료인 특수 페인트를 비행체에 도포한 뒤 입쇄된 전자파 에너지를 물질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 및 흡수 소멸시키고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입쇄된 전자파 강도를 약화 또는 흡수해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은 1950년대 후반 스텔스 항공기 개발을 필두로 현재는 해상 지상 등 기동이 가능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 지상에서는 전차 등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나다는 F-22는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가 야구공 수준으로 스텔스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과 잠수함의 경우 속도가 느려 해상에서의 스텔스는 아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형상 자체가 상당한 크기이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에 의한 레이더 단면적 감소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파 흡수도료 및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키고 프로펠러 저소음 설계 등을 통해 소음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 전차P-10이란 적외선 신호감소 기술 및 전파 흡수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및 열상 카메라로부터 은폐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